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오피스텔들은 사실상 불법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외국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토익 점수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유식의 김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안에서 허용된 사업자를 가지고 숙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주택에서도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민박업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펜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건축법상 숙박시설입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상 바닷가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굉장히 외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펜션이라고 불리우면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농어촌 민박업이란 사업자를 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크게 단독, 다중, 다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 형태예요. 이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걸 허용해준 취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원룸을 얻어서 그냥 그 공간을 대여하겠다,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해준 농어촌 민박업의 취지에 맞지 않죠. 농어촌 민박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소유한 주택에서는 6개월 이상의 거주가 필요해요.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주택의 경우는 실제로 3년 이상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이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연면적은 230제곱미터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숙박업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준비하셔야 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안전 시설들을 구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숙박업을 허용해준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기준은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나오거든요. 외국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토익 점수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법에는 등록 기준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대 원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역시나 숙박업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소화기 설치라든지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안전을 위한 규정들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 가능하고요. 공동주택에서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도 실제로 남는 방을 외국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영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에요. 어떠한 형태의 숙박업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오피스텔들은 사실상 불법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상은 주거시설이 맞아요.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남는 방을 내어줘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법이다 보니 단순히 방 한 칸에서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공정하지 않다. 많은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홈이라는 180일까지 내국인 숙박 고객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하나의 외도민을 운영하면서 월 200을 벌었어요. 당연히 2개, 3개 하고 싶죠. 이거는 무조건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1개까지예요. 온 가족의 명의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한계가 있다 보니 내가 합법적으로 이 공유 숙박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숙박시설에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 더유식에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저희 더유식에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 체험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옥 형태의 주택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준 법이고요.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입니다. 한옥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은 뭐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에서 여러분들은 한옥 체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한옥 체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한옥 체험업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밖에도 역시나 숙박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은 농어촌 민박업이나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옥 체험업이 농어촌 민박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입과 거주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거주 요건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도민과 병행해서 한옥 체험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 체험업이 가능한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한옥 체험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모두 대형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입니다.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숙박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3가지 업종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미 외도민이나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을 통해서 운영사업을 경험을 해봤고 앞으로 더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결국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더유식을 찾아주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유식의 김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